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꽃보다 아름다운 에너지 원자력을 창의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뭉친 꽃보다 원자팀입니다. 저는 팀장 남혁진으로 기획과 PT 제작 그리고 발표를 맡았고요. 이쪽에 있는 성지민 팀원은 PT에 들어가는 모든 이미지 자료들을 다 제작을 순수하였습니다. 이쪽에 있는 김성우 팀원의 경우는 저희가 PT를 하기 전에 사전 조사와 함께 소논문을 간단히 작성하고 PT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네,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원자력 안전 신뢰 프로젝트 세이프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사항은 다음과 같고요. 대한민국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11년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맞이했었는데요. 대한민국도 언제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대한민국에서 브릿지 에너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국민들의 인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원자력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는 사람 81.9%였지만 원전 증설에 반대하는 사람이 67%로 나타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안전에 큰 기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에 갖는 불신의 대부분이 안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트러스트 5가지 중에서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신뢰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보다 자세한 아이디어 제고를 위해서 약 한 달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원을 보시면 한수원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인지도가 적은 안전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홈페이지 및 SNS 등의 부분이 나타났고요. 이쪽 좌측에 보이시는 원을 보시면 인식 개선 효과가 높지만 한수원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매체를 통한 광고나 멘토링 등의 행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앞서 보이시는 이 부분의 설문조사까지 고려해서 봤을 때 한수원은 현재 불안전하다는 이미지와 함께 다소 소극적인 홍보 또한 일방통행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ATL과 BTL을 넘어선 IMC 전략과 함께 트리플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홍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저희가 제시하는 원자력 안전 신뢰 제고 프로젝트는 바로 세이프인데요. S의 경우 기준으로서 안전 현장에 따른 6대 노력을 포함하고 트리플 미디어를 활용하는 현실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발전의 경우는 기존의 한수원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템들을 발전시킨 실용적인 아이디어이며 미래의 경우 기존엔 없지만 새롭게 시도해보면 좋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력의 경우 안전문화 내재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참여를 강조한 아이디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전에 저희는 원전 사업자 안전 현장에 대해 짚어보고 가야 하는데요. 2014년 3월 5일 선포된 안전 현장의 경우 해당 부분에 보이시는 6가지 기준을 통해서 지금 안전을 위한 설비 보강 및 제도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고 몇몇 제도의 경우는 실효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안전 최우선 경영관리 체계의 공고화입니다. 러브 365 운동의 경우 현재 외부의 홍보나 정보가 전무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규칙과 원칙을 지킨 청백리의 사례를 정기적으로 한수원 회사 내에 공고하고 러브 365 운동과 관련된 내부 칭찬 릴레이를 함으로써 회사 내부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안전권위 제도인 ECP의 경우도 현재 구체적인 성과를 알 수 없는데요. 때문에 우수한 제안의 경우는 표창을 하고 이런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SNS를 통해서 공개하는 등 제도의 신뢰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보 접근성 강화인데요.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보통 4-5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비판하는 경향신문의 스토리텔링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메인 페이지의 정보를 카테고리화하고 연결되거나 링크로 연결된 페이지들을 최소화하는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 시민평가단과 옴부즈만인데요. 시민평가단은 현재 사실상 해체된 상황이고 옴부즈만의 경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그 존재감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이 두 제도를 확대함은 물론 옴부즈만 시민과 만나다라는 새로운 소통 행사를 마련해서 시민평가단과 옴부즈만이 연계하여 원전에 대한 개선 상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국민소통 행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국민소통과 청년 운영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준의 마지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페이드 미디어의 활용을 위한 기존 공익 광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공익 광고였던 아름다운 옷의 경우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숨은 영웅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한수원과 직접적인 매치가 되지 않아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SNS 이벤트까지 연결을 한 새로운 공익 광고 아이디어를 기획해 보았는데요.
남자와 여자, 아빠와 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두 명의 친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에너지인지를 얘기합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당신은 나에게 안전한 에너지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에너지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당신에게 소중한 에너지는 누구입니까? 라는 문구를 던지며 이벤트 주소와 함께 광고가 마무리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페이드 미디어의 활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전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익 광고를 활용한 SNS 이벤트인데요. 당신의 에너지는 누구인가? 라는 사연 이벤트를 개최해서 뽑히는 사연을 여러 가지 광고물로 제작합니다. 이는 페이드 미디어와 언드 미디어, 그리고 감성 마케팅을 모두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공감툰과 SNS의 생명을 불어넣자는 이야기인데 앞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캐릭터에 대한 강화인데요. 사실 누리란 캐릭터의 이름을 저희가 찾기가 힘들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여쭤봐야 될 정도로 인지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캐릭터의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 해본 결과 누리에게 가족을 만들어주자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캐릭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누리와 함께 원자력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아는 척척박사 캐릭터인 나루아, 원자력 안전의 권위자이신 한수원 박사님, 그리고 그의 조수인 아토미가 있습니다. 또한 원전의 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진이와 헤이리 등의 악동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스토리텔링까지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들은 애니메이션이나 교육자료, 판촉물, 또한 이모티콘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너지 복합 문화 공간인 에너지팜인데요. 저희는 팀 발표 영상을 에너지팜에서 직접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포지셔닝에도 불구하고 개장 초기로 인한 낮은 인지도와 함께 매장 내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그런 이슈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에 저희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마다 돌아오는 원자력 안전 점검의 날을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큰 반응을 이끌었던 것처럼 매월 첫 번째 화요일인 원자력 안전 점검의 날에 음료를 할인해준다던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에너지팜에서 진행을 함으로써 원자력 안전 점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은 물론 원자력 안전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관으로서 에너지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전 부분의 마지막 아이디어는 바로 참여형 공모전입니다. 현재까지의 공모전은 대부분 학술 위주의 공모전이었기 때문에 확산성이 적었는데요. 이제는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원전 지역 특산물들과 한빛 배수로 낚시터, 그리고 월성 원자력 공원 등의 자원들을 활용한 범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공모전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원전 특산물 요리대회라든가 낚시대회, 혹은 백일장이나 사생대회 등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 중장년, 남성과 여성까지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저희 팀이 기획해서 개발을 살짝 해봤던 게임은 바로 이 원전 안전 구조대라는 게임입니다. 다양한 미니게임을 통해서 에너지 상식을 배우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인지도 및 확산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게임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병원 휴식 공간의 활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방사선을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공간이 병원인데요. 때문에 병원의 방사선과 원자력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설치함으로써 남녀노소 모두에게 직접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원자력 관련된 에너지 게임과 엑스레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또한 누리 모양을 한 내추럴 플레이어 등이 대표적인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미지를 설정하는 설치 조형물인데요. 다리, 원자력이 브릿지 에너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밟으면 불이 들어오는 증검다리라든가 아니면 마포 생명의 다리를 오마주한 이러한 원자력에 대한 문구가 써져 있는 다리를 구성할 수 있겠고요. 안전 가로등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범지역에 LED 벽화를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당 예시하는 에너지팜에 설치되어 있는 LED 벽화입니다. 네, 마지막 파트인 노력 부분은 주로 참여하는 부분들로 아이디어를 모았는데요. 원자력 안전 국토 대장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한국해양재단의 해양영토 대장정의 우수 사례를 따온 것인데요. 영광에서 울진까지 주요 원전 지역을 걷는 대장정과 함께 매일 밤 데일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원자력 강의라든가 토론 혹은 UCC 제작 대회 등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원자력 에너지에 관심이 높은 긍정적인 여론이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자력 안전문화 프로그램인데요. 앞서 그래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니즈가 좀 컸습니다. 때문에 원자력 마이스터부와 원자력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은 물론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회를 벤치마킹한 원자력 교육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 아이디어로서 국민 참여훈련의 신설인데요. 현재 연합훈련과 합동훈련, 그리고 전체훈련과 부분훈련은 너무 긴 훈련 주기와 종사자의 한정된 훈련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훈련을 신설하여
이런 참여를 SNS를 통해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 IMC 전략과 트리플 미디어를 활용한 세이프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현실적이었던 S와 실용적이었던 A, 그리고 창의적이었던 F, 마지막으로 참여를 강조했던 E까지 이 세이프를 시기에 맞게 선택적으로, 단계적으로 수용해서 나간다면 원자력에 대한 안전,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세이프한 에너지, 꽃보다 아름다운 에너지, 바로 대한민국 원자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